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해 1월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또 설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설 연휴를 앞두고는 있지만은 지금 오미크론 우세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설 연휴를 또 전후로 해서 고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요 일간지에 난 뉴스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이나 어쨌든 주의하게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이 되면서 지금 어제겠죠.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주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월 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뭐 3만 명대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일반 보편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경향신문을 보니까요. 이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정부는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3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증 환자,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이 오미크론 고비를 넘기는 데 집중한다는 이런 방침임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이 됐지만은 26일부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 3차 접종 즉시 접종 완료자로 인정돼 이 격리가 면제되거나 격리 기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또 이렇게 개발이 돼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이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약을 투약을 했는데 200여 분 이렇게 투약을 했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국일보는 정부가 오미크론으로 집단 면역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두 이 코로나19에 걸려야 끝날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상당한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하루에 확진자가 뭐 35,000명 뭐 이렇게 도쿄만 그런가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뭐 이렇게 확산 속도에서 이제는 집단 면역에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확산세 이 막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집단 면역에 좀 희망을 걸어보자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요. 어제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감염 선행 국가들에서 집단 면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중증 환자로 가지 않고 바로 또 이렇게 바로 이제는 낫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확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이렇게 좀 면역이 생긴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 내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 그러니까 뭐 사망사고라든가 뭐 산업재해, 이런 게 아주 중대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고용주,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중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그런 사업장에서는 서로 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한국일보는 이 울산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울산 지역 이 살얼음판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제는 27일 내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국의 산업단지가 이 초긴장, 이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울산 지역이 그렇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또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중대재해 7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 16명이 기소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처벌 1호로 현대, 중공업, 울산, 조선소가 유력하다는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상시근로자, 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산업재해가 보통 50인 미만 이 중소업체, 특히 그런 건설업체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업체들은 2024년부터 이 적용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 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2월 4일 이렇게 개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며칠에서 뭐 21일인가요? 그때 폐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중국에서는 뭐 제로 코로나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뭐 이런 문제로 이 동계올림픽에 어쨌든 보이콧을 하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이 동계올림픽, 북경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황희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신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의 변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직전 겨울 올림픽, 그러니까 평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의의, 그리고 올림픽 참석 관례와 또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황희 장관이 정부 대표단 대표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뭐 우리가 2018년에는 평창에서 올렸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 도쿄에서 또 하계 올림픽이 열렸죠. 그 이어서 이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 북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남북 관계도 좀 개선화시키고 그리고 뭐 정전 선언 뭐 이런 종전 선언 뭐 이런 것도 계획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 분위기로 이 동북아 평화 이런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분위기는 이끌어 가는 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황희 장관이 이렇게 정부를 대표해서 이 참석을 한다는 뉴스,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대외 정세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또 미국, 중국과 관련된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냐? 네, 이제 북한, 최근에 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만 이 5번째 이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딴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북한과 미국은 새해 들어서 복수의 채널을 가동해 실무진 간 탐색전 성격의 접촉을 가졌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최근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북한을 압박했다. 네, 어쨌든 북한, 미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북한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 분석이 있다고 하면은 3월 9일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윤석열 후보, 이 야권 대통령 후보 측에서는 이 선제 타격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좀 강성 이 발언을 해서 또 관심을 끌었죠. 거기에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또 금강산 또 관광도 재개를 하겠다라도 좀 다소 현 정부를 계속 이어가는 이 대화무도 이거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과 관련돼서 여야 이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 북한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중국의 일자리 반토막이 났다. 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대졸 2천만 명 취업 빙하기를 맞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파산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주요하게 본 거는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 이런 교육의 단속 여파가 커서 이 교육 산업이 크게 위축돼서 거기에 이제는 대졸의 이 취업난이 가중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중국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신둥판, 지난해 말까지 전체 직원의 40%에 해당하는 한 4만여 명이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인 가오투도요,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1만 명을 해고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학원, 이런 타교육 분야에서의 이렇게 뭘까요?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대졸들의 취업 상황도 악화되어 가는 중국의 상황을 전했고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합작을 해서 배터리 동맹을 맺고 있다. 그 규모가 한 27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이 GM 간의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미시간주에 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산업이 어쨌든 차세대 산업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과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경쟁 관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 공급망 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도 역시 이 중국에 의존하는 이 어쨌든 이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요,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뭐 서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이 핵심 소재는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뭐 그 내용을 보면은요, 문제는 한국의 배터리 업계가 핵심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터리 양대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중간재인 전구재, 그러니까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가루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극재를 만드는 흑연을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다. 네, 결국은 뭐 이 핵심 소재, 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1월 26일, 네, 오늘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